이거는 선택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제 기억이 안 난다면 쓰시고요. 기억이 나신다면은 안 쓰셔도 되고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되죠? 자, 어떤 점 P가 있습니다. 이 P의 좌표가 A, B예요. 그럼 여기서 원점을 연결했을 때 요 각을 세타라고 하고요. 여기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사인의 정의는 거리분의 Y좌표로 정의되고요. 코사인의 정의는 거리분의 X좌표로 정의되고요. 탄젠트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정의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의 5분의 3이야.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요? 거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지. 그럼 거리는 무조건 5라는 이야기거든? 여기서 거리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는 5야. 그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 3인 건 3, 4분면에 있거나 4, 4분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x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더한 게 거리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r제곱이니까 x좌표가 얼마가 될 수 있죠? 뿔마 4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아니야 5분의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수도 있고요. 탄젠트는 4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삼각함수의 각변환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각변환은 2분의 파이 90도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갑니다. 이것도 본인이 생각하셔서 나는 이거 잘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괜찮고요. 바꾸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써두시고요. 자, 요거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n이 홀수라면 우리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고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야 되고요. 탄젠트는 역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n이 짝수라면 그대로 씁니다. 삼각함수 변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타는 그냥 모두 세타로 써주시면 됩니다. 세타 앞에 플러스도 나오고 마이너스도 나오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세타라고 쓰면 된다고요. 세 번째, 얼싸안고로 확인해야 됩니다. 4분면에 몇 사분면의 각인지 4분면 확인한 다음에 이게 부호를 결정해주죠. 원래 가지고 있던 삼각함수가 사인이면 사인이 뭐 3, 4분면의 각으로 얘가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바꿔치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요. 원래 삼각함수가 플러스 4분면이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하려면 우리가 얼싸안고를 해야 돼요. 얼싸안고를 각각의 4분면에서의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전부 플러스고요.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고요.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고요.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만 연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연습을 해보고.
탄젠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봅시다.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죠? 2분의 파이가 3개 있어요. 2분의 파이가 홀수개가 있으면은 각을 바꿔야 그 삼각함수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탄젠트 분의 1로 가고요. 그 다음 각을 봅니다. 이게 플러스 세타거나 마이너스 세타거나 무조건 세타를 쓰면 돼. 그 다음에 얘의 4분면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얘의 4분면 잘 봐봐요. 2분의 파이를 3개 가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더와. 그럼 몇 사분면이니?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거든요. 4사분면은 탄젠트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값인데 얘는 플러스로 쓰면 안 되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고요. 마지막에 4분면을 확인을 해서 부호를 확인한다는 건, 부호를 결정한다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각에서의 이 삼각함수가 플러스 부호인지 마이너스 부호인지를 찾아서 얘가 플러스 부호라면 그냥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부호라면 붙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정리가 되세요? 잘 안 되시면 다시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네. 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그냥 플러스로 바꿔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에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지? 빵 게 있어요. 그지? 그러면은 사인에 세타라고 쓰고 이게 몇 사분면이야? 2분의 파이 안 갔어. 빵 게에다가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오케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그냥 쓴다는 건 여기에서 이걸 쓸 때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세타 그냥 쓴다는 겁니다. 그냥 사인 자체의 마이너스 세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2분의 파이가 빵게 있다고. 빵은 짝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돼요? 진짜 돼요? 정말이지? 저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그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 세타로 5건 플러스 세타로 5건 그냥 세타만 쓰면 된다고. 이게 상황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고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4분면 확인할 때만 확인하면 돼. 이게 2분의 파이 몇 개 간다,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선택적으로 쓰십시오. 선택적으로. 본인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안 쓰셔도 되는 내용이고요. 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주기를 확인하는 방법. 자, 얘는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가 사인이 2파이기 때문에 2파이를 x의 개수의 그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코사인의 a의 x라면은 얘도 원래 삼각함수의 주기를 절대값 a로 나눠주면 되겠고요. y는 탄젠트의 ax도 마찬가지. 원래 주기가 파이죠. 탄젠트는 파이를 절대값 a로 나눠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쓰세요. 이거는 많이 낚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쉬운 문제인데 그냥 3점짜리 주는 건데 막 틀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정말 쉬운 내용인데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자, y는 a의 사인의 bx 더하기 c. 자,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자, 원래 최대값은
절대값 A 이게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A의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사인이 가지고 있는 값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거기다 A를 곱한다면 이게 확대되거나 축소될 겁니다.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A를 붙여주는 거야. A가 양수라면 원래 사인 모양을 이제 느리거나 축소하는 걸 텐데 A가 마이너스 값이라면 사인 그래프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뒤집어져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절대값 A에다가 C를 더한 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C가 될 텐데 이 C입니다. 얘는 어렵지 않아. 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절대값 비호를 포함합니다. 자, 봅시다. 절대값 기원에 fx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구별해야 돼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fx가 0을 포함하지 않아. fx가 0을 포함하지 않아. fx의 범위가 0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했을 때 절대값 a 플러스 c랑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를 했을 때 0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fx가 0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fx의 범위가 그냥 a에서 b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면 그렇다면 절대값 fx의 범위도 얘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그냥 쓰면 된다고요. 또는 a, b가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절대값 b, 절대값 a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게 끝이야. 그런데 fx가 0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에 맞추어서 범위를 찾았더니 f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런 식으로 fx가 0을 포함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fx가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0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0을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라면 fx의 절대값을 씌운 것은 항상 0이 최소값이 되고요. 최대값은 a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최대값이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a, b라서 이게 잘 안 와닿을 거야. 보여드릴게요. 예제를. 저게 정말 가끔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낚이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fx가 2배의 sin x 더하기 3이고요. gx가 3배의 sin x 더하기 2예요. 이럴 때 얘네들의 최대값과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절대값 fx의 범위와 절대값 gx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자, f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fx는 지금 원래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2배를 했대. 2배를 했으면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겠죠.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는데 걔네들을 3만큼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걔네들을 3만큼 끌어올리면은 1에서 5까지 가겠죠. 너무 촘촘하게 쓰고 있는데? 넓게 써도 돼. 자, 그럼 여기 절대값 씌워봐요. 여기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fx 범위는 그대로 1에서 5가 끝이야. gx 볼게요. gx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sin x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이기 때문에 3배 하게 되면 3에서 마이너스 3까지가 될 겁니다. 그럼 얘를 두 칸 끌어올리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거는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기 때문에 0을 포함하거든. 그럼 이것의 최소값은 반드시 0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두 친구 중에 절대값이 큰 걸 쓰면 돼. 그게 gx 절대값의 최대값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얘를 적당히 몇 배하고 평행이도 한 값이 0을 포함하면 최소값은 절대값이었을 때 무조건 0이야. 근데 얘처럼 0이 없을 때는 그냥 절대값 씌우면은 얘네들 각각 경계에 절대값 씌운 걸로 찾아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이걸 1에서 5로 쓰는 애들이 있다고요. 여기 절대값 씌운 거 1에서 5로 쓰는 친구들이 간혹 발견됩니다. 여기 절대값 씌우고 여기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것처럼 1에서 5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틀린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틀리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너 내가 유튜브 보내준 거 있지? 그 유튜브 가서 내 이름 검색하면은 한 3-4번째 떠. 거기서 찾아. 그 단원명이랑 내용이랑 날짜가 있거든 뒤에. 오늘 날짜로 내가 올려놓을 거니까 찾아. 아니면 링크 보내줄게 내가. 문자로 보내줘. 카톡으로 보내줘.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그 스톱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쓰시. 자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까지는 다 했고, 자 이제 중학도형 특강을 합시다. 중학도형 특강.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원주각은 3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학도형입니다. 전부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중학도형은 다 써야 돼. 이게 아이들이 많이 잊어버려서. 자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여기 각이 세타일 때 여기 각이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주각에다가 2배를 한 게 중심각이 된다 라는 거. 두 번째, 원주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다.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대응하는 호의 길이도 같고 현의 길이도 같습니다. 유빈이는 저게 더 특히나 미적분에서 저 내용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요. 이게 작년 15번 문제도 이거였거든요. 올해 수능이 아니라 작년 15번 문제도, 이거는 수원 내용이죠. 작년 15번 문제에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써야 됐었어요. 호의 길이도 같고 현의 길이도 같다는 거. 세 번째, 지름의 원주각은 90도가 되죠. 각각 들으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당연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것들을 찾지 못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되뇌어야 돼. 그래야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얘네 같으니까 얘네 같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나갑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 듣는 것들은 없습니다. 다 중학교 때 했던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여러가지 심들에 대해서 합니다. 삼각형의 여러가지 심들. 자, 삼각형의 왜 심할 겁니다. 자,
자,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자, 이때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는 어떻죠? 같습니다. OA, OB, OC 모두 반지름으로서 같습니다. 두 번째, 금방 저기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거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이 된다는 거. 각 BAC의 두 배가 각 BOC가 된다는 거.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건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중요하죠. 직각삼각형의 외심은요. 유빈, 뭐지?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여기 빗변의 중점이 하나 나와. 그러면 여기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거. 빗변의 중점이 등장하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등장하면 무조건 나머지 한 꼭지점 직각인 꼭지점을 연결했을 때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 이 성질을 써야 됩니다. 이 성질 기억하고 있는 거였지. 근데 잠깐 까먹은 거지. 그치?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까먹은 건 아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까먹지 않는 걸 아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써머리 해드리는 내용들은 다 수능에 다뤄졌던 내용들인데 하나만 쓰라니까 한 페이지에 2개 쓰고 있어. 여유 있게 써도 돼. 내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 내용들이 너무 촘촘하게 쓰면 눈에 안 들어오잖아. 보기 싫어진다니까. 눈이 피로해져서 크게 써도 돼. 글자들. 넘어가 다음 페이지로. 덜 썼니? 쓰고.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삼각형의 내심. 내접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을 때 내접원의 중심이 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점을 우리가 D라고 합시다. 자, 내심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요. 첫 번째, 이따가 다시 써드릴 내용이긴 한데 삼각형의 넓이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심의 정의가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거든요.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세 내각의 2등분선의 교점. 너무 빠른가? 일단 먼저 쓰셔봐요. 그거 접점은 아니다. 만나는 게 원이랑 만나는 이게 접점은 아니야. D가
다른 점이야. 이게 접점은 0이라고 접점은 0이고 얘는 그냥 지나가는 점입니다. 접점이 D가 아니야.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삼각형 그럼 너무 좀 찌그러져야 돼서 접점이 D가 아닙니다. D가 접점이 아니야. 접점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냥 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됐어요? 자, 선 기억해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4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각의 이등분선 그럼 뭐가 생각나지? 중간점. 그 다음에 나온다. 뭐가 생각나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각의 이등분선 등장하면 얘가 AB 대 BC가 AB 대 CD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AD와 CD의 길이를 직접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AD와 CD의 길이를 직접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따가 이야기할 내용이기는 한데요. 코사인 법칙을 할 때 저 스토리를 이용을 해서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심 각의 이등분선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다음 페이지에 써. 한 페이지 하나씩. 그려 놓으시고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은요. AG 대 GD가 2대 1이 된다 라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성질도 있었죠. 삼각형 GAF랑 삼각형 GBF랑 삼각형 GBD와 얘네들이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6등분 되는 친구들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배웠었습니다. 6등분 되는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그리고 무게중심의 작도법이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원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 중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냐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 B, D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쓸 수 있어요.
ABD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AB 제곱 AC 제곱이 2배의 AD 제곱 BD 제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이게 더 잘 안 보이고요. GBD에서도 우리가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쓸 수 있어요. GBD 삼각형에서도 얘가 중선이기 때문에 GD가 중선이라서 GBD, GBC에서 중선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B 제곱, GC 제곱은 2배의 GD 제곱, BD 제곱. 그래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2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2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사실 무게중심에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하지 않고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 등을 이용을 해서 찾아도 문제가 풀리기는 해. 그런데 중선 정리를 쓰면 조금 더 빨리 멋있게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입니다.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 첫 번째 ABCD가 한 원 위에 있다라면 그때 우리는 각 A와 각 C를 더한 게 180도가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BCD가 이런 모양으로 한 원 위에 있다라고 등장을 한다면 A가 이상하게 생겼네. 자, 이때는 요기각과 요기각 여기랑 여기 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어요. 원주각의 성질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각 A와 각 D가 같다라는 성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림이 두 가지예요. A, B, C, D가 한 원 위에 있다면 자, 이때는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가 됩니다. 이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유도가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원래 저 PA 곱하기 PB, PC 곱하기 PD는 중학과정에서 원과 비례라고 이제 등장했던 것들인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학교에서도 빠졌어요. 그런데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유도 과정은 다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풀이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서원이 소공식은 기억해요? 유빈이 소공식 기억해요? 소공식? 기억 안 나? 그럼 서원이는 이거 안 써도 되고요. 유빈이는 쓰시고. 근데 막상 또 그려주면 기억날 수 있나? 그랬을지도 모르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공식들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게 이제 소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위에 거 3개는 기억 못하더라도 마지막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소공식이냐면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같아. 그래서 이제 소 글자 한글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 모르겠다. 화살? 미국 사람들은 안타깝네. 외울 방법이 없네. 자, 그러면 중학도형은 끝입니다. 중학도형은 끝입니다. 아직도 적을 게 한참 남았네. 아직도 적을 게 한참 남았다. 자, 사인 법칙 해봅시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선택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되도록 쓰길 원해요. 되도록이면은 쓰시는 걸 바랍니다. 이거 다 썼니? 자, 사인 법칙.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 일 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세 변의 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바꿔치기 하시면은 사인 법칙이 유도가 되죠.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가 2R이 되고요. 팁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만 주어지면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변의 길이밖에 주어지지 않아. 그럼 그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서 다른 변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 다른 변을 구한다는 건 뭐 얘네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코사인, 코사인 아니겠죠? 사인과 같은 것들로 다른 변의 길이들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변의 길이가 하나만 주어질 땐 100%입니다. 이게 100%. 올해 수능은 아니었고요. 작년 그뭐 미적분이긴 한데 29번에서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변의 길이들을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것들로 유도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쓰셔도 됩니다. 너무 유명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이걸 안 썼네. 아, 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삼각형 ABC가 있는데 도형 내부에 적당한 선이 나와요. 각이 등분선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선이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건 삼각형 ABC의 코사인의 B와 삼각형 ABD의 코사인의 B를 같다라고 세우시면은 작은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B랑 큰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B랑 같다라고 놓으시면은 얘네들의 뭐 길이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각은 못 찾고 얘네들끼리 같다라고 놓으면은 모르는 한 변의 길이를 유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 썼나? 사인 법칙 다 쓰셨나요? 끝나간다. 와, 덥네. 더워. 자, 삼각형 정신없이 쓰느라고 내용은 이해하고 있어요? 자, 각의 이등분선과 넓이, 각의 이등분선과 넓이. 자, 여기서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ABD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ACD의 넓이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쓸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십시오. 난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은 밑에다 내려가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에 AB 곱하기 AC 곱하기 사인의 2세타를 한 거랑 2분의 1에 AB AD 사인의 세타랑 2분의 1에 AC AD 사인의 세타는 같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정리하시면 AD의 길이는 AB 더하기 AC분의 AB 곱하기 AC로 유도가 되고요. 뒤에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사인 2세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타의 값은 두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전에 나오면 실전에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타가 30도씩 쪼개진 거라며 이때 AD는 얘네들을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합분의 곱입니다. 합분의 곱 곱하기 루트 3이 남고요. 세타가 60도라면 이때 AD는 합분의 곱입니다. 괜찮아?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지 않지? 1학기 기말 내용이니까 너무 오래됐죠. 7, 8개월 됐으니까 많이 잊어버렸을 겁니다. 칠, 8개월 아니지? 5, 6개월 됐지. 7월 초에 시험 봤을 텐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좀 쉴게요. 배터리가 다 됐고. 1시간을 못 가네 마이크가. 싸버려라 그러고. 되겠습니까? 응? 그래 고생했어. 목요일날 새치과 함께 뵙겠습니다. 늦을 것 같으면 맞다. 얘기하고. 네. 연락을 줘. 끝나고 하는데 만약에 늦을 것 같으면은 연락을 줘. 안녕히 계세요. 자, 더 라스트. 마지막. 자, 삼각형의 넓이. 4점원. B인가? 밑으로 쓰십시오. 여러분들은 밑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 마지막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은 P는 뭐였습니까? 세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반띵한 게 P였습니다. 성은아 저거 좀 꺼줘요. 종류.